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늘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기 직전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한 발 물러났고 기회가 와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라고 말했고 그게 쌓이다 보니 어느새 넌 원래 그런 애야 라는 말이 따라 붙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그 말 하나를 깨는데 걸린 아주 짧고도 긴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퇴근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은 바로 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안 손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메신저 창이 닫힌 자리에 방금까지 오가던 말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회의는 오전으로 변경됐어요. 이미 끝난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됐습니다. 굳이 다시 열어볼 필요는 없었는데 한 번 더 메신저를 열었다 닫았습니다. 욕실로 가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지. 세면대 앞에서 물을 틀고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보며 오늘은 뭐가 그렇게 길었지?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었지만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켜자 SNS가 열렸습니다. 또 전시네. 혼잣말이었습니다. 전시관 앞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록. 매일 기록하네. 이번엔 조금 또렷하게 말이 나왔습니다. 하트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며 좋겠다.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사진을 확대했다가 줄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뭐가 달라지나. 다시 줄이자. 역시 별거 없네. 다음 사진이 올라왔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또 어디야? 혼잣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혼자 말하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제 남친 만들 거야? 화면을 보자마자 또 이 얘기네.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말았습니다. 곧 라고 쓰고 지웠고 알아서 할게 라고 쓰고 지웠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말해. 혼잣말을 하고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보자.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깐 뒤 다시 말이 나왔습니다. 진짜 이제.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 같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친구를 만났습니다. 늘 가던 술집이었고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맥주 2잔이 놓여 있었고 그중 하나는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왔네. 친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집에만 있었지? 이랬어. 제 대답은 사실이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제 말을 듣고도 이미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잔을 부딪히고 안부 같은 이야기를 몇 마디 주고받은 뒤 결국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짜 너는 연애할 생각은 있는 거야? 그 얘기는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목소리가 아주 단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친구는 제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야,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친구는 제 휴대폰을 톡 쳤습니다. 너는 누가 와도 먼저 안 움직여. 그게 너잖아. 그 말이 나오자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잔을 들고 있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건 아니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말끝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기울이며 저를 봤습니다. 아니야? 그럼 너 먼저 고백한 적 있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고 잔을 내려놓고 나서야 말했습니다. 그게 꼭 먼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어땠는데? 친구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사이 친구는 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야, 너 이거라도 해봐. 화면에는 연애 앱 검색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이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지. 친구는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깔았다. 가입은 네가 해. 친구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휴대폰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의 아이콘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삭제 버튼 위에 손을 올렸고
잠깐 멈췄다가 결국 손을 뗐습니다. 그때 저는 연애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는 원래 그런 애야 라는 말이 그대로 남는 건 조금 불편했습니다. 앱을 열었을 때 첫 화면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닉네임을 입력하라는 칸이 떴고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본명을 쓰자니 너무 그대로인 것 같았고 완전히 다른 이름을 쓰자니 너무 가벼워 보였습니다. 몇 글자를 썼다가 지웠고 다시 썼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 의미 없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해 보였습니다. 사진 선택 화면에서는 손이 빨라졌습니다. 사진을 오래 보고 있으면 괜히 판단당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웃고 있는 사진은 너무 의욕 있어 보였고 무표정한 사진은 너무 차가워 보였습니다. 결국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질문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연애 전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스크롤을 내렸다가 올렸습니다. 각 선택지마다 괜히 누군가의 눈이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귀기 전엔 어렵습니다. 가장 무난해 보이는 문장을 눌렀습니다. 처음 만나는 장소는 카페. 그 아래 선택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넘길수록 손가락 움직임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읽는 것보다 넘기는 게 목적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프로필 공개 버튼이 떴을 때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가 선택한 답들이 전부 바깥으로 나간다는 게 갑자기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매칭을 시작합니다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뒤집어 두었습니다. 알림이 울렸을 때 저는 바로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겠지. 말로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잠시 뒤 다시 진동했습니다. 설마 또? 이번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동네라서요. 괜찮으시면 가볍게 커피 한잔 하실래요? 메시지를 읽고 나서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작게 되묻듯 말했습니다. 거리 표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0m. 왜 이렇게 가까워? 이번엔 조금 또렷했습니다. 답장창을 열고 안녕하세요. 라고 썼다가 지웠습니다. 이건 너무 성의 없고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썼다가 지웠습니다. 이건 너무 열린 느낌이고 휴대폰을 엎어두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몇 분 뒤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도 커피잖아. 이번엔 설득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답장을 쓰다 멈췄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걸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도 못하겠으면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엎어두고 이번엔 조금 더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그날 밤 그 말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한 끝에 어제 받았던 메시지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동네라서요. 괜찮으시면 가볍게 커피 한잔 하실래요? 메시지는 여전히 정중했고 어제와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읽는 속도는 조금 느려졌습니다. 커피 한 잔이잖아. 말로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술도 아니고.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답장창을 열었습니다. 네. 라고 썼다가 지웠고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썼다가 또 지웠습니다. 너무 길면 부담스럽고 너무 짧으면 성의 없어 보이고 말을 하다 보니 누군가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톤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커피 정도면 괜찮아요. 동네라서요. 전송 버튼 위에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정도면 혼잣말처럼 말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자마자 휴대폰을 테이블 끝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기대하지 말자. 이번엔 조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번 주말에 괜찮으세요? 이번 주말. 말을 반복하며 달력을 열었습니다. 시간은 있네. 그렇게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괜찮아요. 말은 짧았고 의미도 그 정도였습니다. 약속 당일 집을 나서기 전까지도 시간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너무 일찍 가지 말자. 그렇다고 늦지도 말고 신발을 고르다 말고
다시 원래 신던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를 한번 만지고 옷깃을 정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자리에서 그 사람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귀여운 손님이세요? 네. 아, 저는 민재라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을 하러 가는 동안 말이 잠시 끊겼습니다. 먼저 주문하실래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 네. 메뉴판을 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 결제 단말기가 나오자 제가 카드를 꺼내려 했습니다. 제가 살게요. 아니요, 제가. 원래 늦은 사람이 사는 거라면서요. 그 말에 제가 멈췄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는 웃으면서 결제를 했고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자리에 앉자 그가 컵홀더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커피 괜찮아요. 집 앞이라 자주 와요. 아, 여기 와보셨어요? 네. 완전 동네잖아요. 저도 재택할 때 여기 자주 와요. 말이 겹쳤고 둘 다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자 저는 컵을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 재택이셨어요? 네. 그래서 나왔어요. 저도요. 말은 이어졌지만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 끊겨도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카페 벽에 붙은 시계를 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 8시에 닫더라고요.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네요. 저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걸으실래요? 그 질문이 나오자 제 발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조금만이면 괜찮아요. 그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카페 문을 나서자 공기가 얼굴에 바로 닿았습니다. 좀 춥죠? 네. 그는 제 옆에서 걷다가 속도를 조금 늦췄습니다. 이쪽 길로 가면 조용해요. 아, 네. 저는 반 박자 느리게 걸었습니다. 여기 이런 데가 있었네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동네인데도 모를 때가 많네요. 그러게요.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톤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갈림길에 다다랐을 때 그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이쪽이에요. 아, 저는 저쪽이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그 질문을 듣고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컵이 있었다면 먼저 들었을 것 같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아니요. 말은 짧았지만 끝을 또렷하게 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없어요. 그 말 뒤에 짧은 웃음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종종 동네에서 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그는 먼저 돌아섰고 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아주 빨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알람보다 먼저 깬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천장을 한동안 보고 있다가 굳이 급할 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직이지.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고 입술만 조금 움직였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칫솔을 입에 물고 거울을 봤는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굳이 오래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닫고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알림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게. 잠깐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그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즈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자마자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때? 역시 아무 일 없지? 메시지를 읽고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라니. 말을 작게 꺼내놓고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역시 아무 일 없지? 말이 짧아서 오히려 여지가 없었습니다. 답장창을 열었습니다. 어제 괜찮았어.
라고 썼다가 괜찮다는 말이 너무 애매하게 느껴져 지웠습니다. 잘 모르겠어. 라고 썼다가 그 말도 굳이 공유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웠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도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었다가 이번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을 안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그 말이 이상하게 정리처럼 들렸습니다. 누가 대신 내려준 결론처럼요. 집안에 계속 있기에는 조금 숨이 막히는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었다가 결국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깐만 나갔다 오자. 동네 골목은 늘 같았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제가 그 길을 걷는 속도 정도였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날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고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비닐봉지가 손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 다음 문장이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가 말을 시작하다 멈췄습니다. 네. 제가 괜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에 대한 대답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는 봉지를 한번 고쳐 들었습니다. 어제는... 그가 다시 말하다가 이번엔 제가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서로 고개만 끄덕이고 각자 가던 길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그가 말했습니다. 보통 뭐라고 하죠? 글쎄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정적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적은 이전의 정적들과 달랐습니다. 피할 수 없는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방끈을 잡고 있던 손에 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을 펴고 다시 쥐었습니다. 이번에도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카페에서 말이 자꾸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간을 생략했습니다. 혹시... 잠깐 멈췄고 다음에 다시 이어갔고 또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뵐 수 있을까요? 말을 다 하고 나니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는 저를 한 번 더 보고 웃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좋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 드릴까요? 아, 제가 한 박자 늦게 말했습니다. 네. 저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느렸습니다. 그가 번호를 불렀고 저는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여기 맞죠? 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럼 그가 말했습니다. 연락드릴게요. 네. 말은 짧았지만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화면이 보이게 두었습니다. 알림이 울릴 수도 있었고 울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을 꺼냈다가 아니, 그 말을 취소했습니다. 외투를 벗어걸고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면서 조금 전 골목의 장면이 느리게 다시 재생됐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 그가 기다리던 얼굴, 그리고 말을 끝까지 했다는 사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어둠으로 덮을 필요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잠시 앉아 있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원래 그런 애라는 말은 아직 정해진 문장은 아니네. 그날 밤은 조용했지만 이전과 같은 조용함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연애 이야기처럼 들렸다면 아마 맞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고 나서 연애보다 먼저 떠오른 게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나였다면 그건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